네, 이번 시간은 원포인트 특강으로 행정이란 무엇인가에 관하여서 그 틀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는 미리 해놓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이란 무엇일까? 라고 할 때 행정, 이 두 글자를 해석하면 답이 나옵니다. 행은 행할 행자이고 정은 정사정 혹은 정치정자를 의미합니다. 이 말 그대로 붙이면 정사를 행하다, 정치를 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여기서 정치란 말이 나오죠. 그리고 이 정사를 행한다, 정치를 한다는 것은 물론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결국 어떤 올바른 것을 추구하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른 것. 그 자체가 이미 가치의 문제입니다. 가치 판단의 영역이죠. 가치 판단이라는 것은 의사결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 나아가 정책결정, 또 이 모든 것을 정치성, 정치적인 면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치, 의사, 정책, 정치 이런 것들이 큰 범주에서는 같은 맥락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행정이라는 것은 정치를 내포하고 있다, 정치적인 면이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서술한 바와 같이 고전기 행정학대, 행정관리학파, 행정관리설, 이 시기는 행정학이란 정체성이 아예 없던 시절입니다. 경영학을 그대로 당겨와서 행정학을 만들어가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의 행정학은 사실상 경영학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치성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이후에 통치기능설부터 수많은 이론들, 그 신공공 서비스론까지 모든 행정 이론들이 기본적으로 정치성을 인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교재를 보시면 이 이론들이 정치행정 2원론과 1원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것은 행정이라는 것의 본질, 그 정체성이 좀 더 정치적인 면에 가까운가 아니면 좀 경영, 관리 측면에 가까운가에 따라서, 그리고 그렇다면 무엇을 연구 대상으로 해야 하는가, 어떻게 연구를 해야 하는가에 따라서 정치행정 2원론과 정치행정 1원론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경영, 관리, 집행 이런 쪽에 가까우면 정행 2원론, 정치, 권력성, 정책, 의사결정 이런 쪽에 가까우면 정행 1원론. 다만 언제까지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상대적인 구분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행정 1원론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경영관리 이런 측면 인정하고, 정치행정 2원론 쪽에서도 정치성 이런 것들을 다 인정을 합니다. 항상 상대적인 구분이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 행정의 본질 혹은 연구 대상의 초점 이런 것을 정치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정치행정 2원론, 다른 말로 공사행정 1원론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정치행정 1원론은 다른 말로 공사행정 2원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반대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고 때로는 보완, 조화를 이루면서 정반합의 흐름으로 흘러간다. 이 이원적 구조 체계로 틀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불어서 아까 전에 이 행정이라는 것이 올바른 걸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올바른 것이 무엇이냐? 바로 행정의 본질적인 가치, 행정의 본질적 이념을 의미합니다. 시대 불문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 공익, 정의, 자유, 형평, 복지 이런 것들, 공정, 복지, 형평자, 이러한 본질적 가치는 당연히 추구해야 될, 이루어내야 될 가치들입니다. 이것은 정치행정 2원론이든 정치행정 1원론이든 어떤 이론이든 결국 얘들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 그 본질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방식, 수단, 과정,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원론과 1원론이
대표적으로 추구하는 수단적인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본질적 가치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의 가치를 수단적 가치라고 하죠. 정치행정 이원론은 바로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삼고, 정치행정 이론론은 민주성 토대 위에서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효율성과 민주성의 대결 구도, 이것이 행정학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행정학은 효율성과 민주성의 끝없는 정반합의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항상 이 듀얼리즘 관점으로, 이원적 체계로 좀 이 학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능률성과 효과성의 이제 합한 개념인데, 능률성은 이제 투입과 산출의 양적 개념, 효과성은 목표 달성도라는 질적 개념,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효율성은 물론 그 양자의 개념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민주성과 좀 대비해서 조금은 양적인 개념, 비용적인 개념, 경제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민주성은 뭐 워낙 좀 광범위한 개념이죠. 크게 대내적 민주성과 대외적 민주성. 대내적 민주성은 조직의 어떤 참여라든지 이런 민주적인 형태, 구조, 관리 이런 것을 의미하고, 대외적 민주성은 국민에 대한 대응성, 책임성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이 효율성과 민주성의 이원적 구조 하에서 강론 파트도 쭉 전개가 된다. 정책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 관점에서는 합리 모형, 엘리트주의 하향적 집행이고, 민주성 관점에서는 점증 모형, 다원주의 상향적 집행. 조직은 효율성은 기계적 구조와 관료제, 민주성은 유기적 구조와 탈관료제. 항상 각 파트에서 대립되는 개념이죠. 인사는 실적제와 역관제의 대결, 그리고 뒤에 이제 폐쇄형 임용과 개방형 임용의 대결이 나오고, 재무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 차원에서는 신축성에 중점을 둔 예산 관리, 그러니까 관리 기획 이런 데 중점을 두었죠. 그리고 그 계획 예산과 연기 중 예산 이런 것들이 있고, 민주성 차원에서는 재정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통제 중심의 예산 관리, 그리고 품목별 예산 제도와 성과주의 예산 제도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자, 물론 행정학이라는 것, 또 나아가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탁칼로 이제 베듯이 뭐는 뭐다, 이렇게 뭐는 뭐가 아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원적 구조는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상대적인 관점입니다. 상대적 개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점증 모형에서는 효율성을 무시한다,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인사 같은 경우에도 역관제와 실적제 둘 다 민주성을 추구한다, 민주주의에 기여한다라고 하죠.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각 입장이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뭐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 라는 뭐 그런 것과, 또 실제로 결과적으로 어떤 한계점이 있다,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뭐 제가 지금 관통을 한다고 해서 한 판에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학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한 판에 다 정리를 해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정리한 것은 행정학을 학습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그 틀, 줄기를 좀 잡자, 맥락을 좀 잡아놓고 그 위에 조금은 수월하게 각 내용들을 이렇게 덧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 내용들을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특히나 행정학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공부를 좀 하셨지만 아직도 너무 난해하고 뜬구름처럼 느껴지는 분들은 요 내용을 조금 참고하셔서 학습 방향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높아심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이원적 구조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것이고, 항상 종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론의 흐름, 개념을 이해하시는 차원에서의 틀인 것이고,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은 항상 기출 중심, 기출 문제에 나왔던 표현 중심으로 좀 더 기계적으로 담백하게 암기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